역시 로앤드 토크 엔진에 LET 엔진에 막강한 팀 지하주차장도 거침없이 올라가죠. 아, 토크가 그냥 뿜뿜 솟아나오네. 안녕하세요, 이건원입니다. 오늘은 쌍용차예요. 렉선 스포츠 칸입니다. 요즘 쌍용차가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에디슨 모터스랑 본계약을 체결했죠. 하루빨리 좀 회사가 정상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쌍용이 좀 어려운 와중에도 신차를 출시했어요. 뭐 완전 신차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쌍용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쌍용에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이 렉선 스포츠 칸, 이 두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도 뭐 다른 미디어 시승행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오늘은 특히나 시승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바뀐 점이 무엇인지 위주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이 바뀌었죠. 2.2L LET 로앤드 토크 엔진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같은 엔진을 가지고 그 최신 환경 기준이죠, 유로 6D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힘도 좀 세졌어요. 기존 187마력이었었던 게 202마력이 됐고요. 토크도 원래 42점 몇이었는데 이번에 45가 됐죠. 원래는 렉선 스포츠랑 렉선 스포츠 칸이랑 최대 토크가 달랐는데 이번에는 그냥 45kgm로 통일시켰습니다. 통일을 시키긴 했는데 이 변속기가 지금 아이신 6단인 모델과 또 수동 변속기 모델도 있거든요. 수동은 토크가 좀 낮아요. 뭐 187마력에서 202마력이 되고 최대 토크 뭐 42점 몇에서 45 되고 요 정도의 변화를 가지고 차이를 느낄 수 있냐면 글쎄요, 두 대를 나란히 놓고 비교 시승을 하거나 바로 연이어 타지 않으면 이렇게 한참의 시간을 두고 탈 때는 옛날 거보다 확실히 잘 나가네 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리고 차이보다는 그냥 딱 이 엔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좀 막히는 시내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 되게 잘 나가요. 뭐 공차 중량이나 출력, 토크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 경쾌하게 훅훅 나갑니다. 지금도 봐봐요, 쭉 나가잖아요. 요럴 때 얘네 지금 이름이 LET 엔진이잖아요. 로 앤드 토크. 뭐 아닌 게 아니라 타보면 저속일 때, 저 RPM일 때 디젤 엔진 특유의 강력한 토크로 제법 차를 스트레스 없이 밀어줍니다. 물론 뭐 좀 고속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맛은 어쩔 수 없이 가솔린 대비 좀 떨어집니다만 이 렉스턴을 타고 고속주행 즐기실 거 아니잖아요. 짐도 싣고 또 험로도 저속으로 달리고 이렇게 쓰이는 차인데 그런 환경에서 훨씬 더 적합한 엔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장비 ISG, 그 신호대기 할 때 시동 스스로 껐다가 브레이크 페달 떼면 다시 걸리는 그 장비 있죠. 그것도 이번에 추가돼서 연비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겠죠. 사실 ISG 뭐 기술 자체는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뭐 인터넷상에서도 말들이 많아요. 그 ISG가 진짜 연비 개선에 도움이 되긴 하는 게 맞냐, 괜히 ISG 때문에 부품만 비싼 거 넣고 나중에 고장나면 골치만 아픈 거 아니냐 라면서 말들이 많은데 뭐 자동차 회사가 ISG를 개발하면서 시동 껐다 켰다 이거를 몇만 번 했을 때 고장이 날지 이런 거 다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신경 안 쓰셔도 뭐 일부 운전자들께서는 ISG가 달려있는 차를 사고도 차가 스스로 시동이 꺼졌다가 걸렸다 하는 게 불쾌하다며 그 기능을 끄시는 분들 계십니다. 뭐 끄셔도 돼요. 근데 켜놓고 달리셔도 고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아무튼 이 ISG 요번에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게 스티어링이죠. 스티어링. 예전에는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응답성이 좋아졌고 핸들링이 나아졌다며 브로셔에 써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유압식 대신 전자식을 써서 뭐 핸들링이 좋아졌다 라기보다는 이걸 왜 썼냐면 이
파워 스티어링 구조를 유압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꿔야만 앞으로 점점 추가 적용해 나가야만 하는 반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넣기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얘도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전에 없던 반자율주행 기술이 몇 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 게 차선 중앙 유지, 그리고 제가 깜빡이를 딱 켰는데 저쪽에서 누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 살짝 운전대를 안으로 넣어주는 그 기능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두 기능, 요것도 운전대를 차가 살짝 조작해주는 기능과 관련이 있잖아요. 요럴 때 쓰라고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써볼까? 차선 유지 얼마나 잘하는지. 자, 반자율주행 다 켰습니다. 운전대도 차한테 살짝 맡겨볼게요. 예전에는 차선 이탈 경고 수준만 있었습니다. 나가려고 할 때가 돼서야 살짝 넣어주는 그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중앙을 유지해주는 정도로 발전했죠. 지금 살짝 놔볼까? 중앙 잘 따라가네. 왔다리 갔다리 안 하죠. 예전 같으면 좀 삐져나가려고 하다가 차선을 밟으면 그때서야 안으로 살짝 넣어주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따로 조작을 안 해도 중앙을 잘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쓰려면 이 파워 스티어링이 전동으로 바뀌어야만 하거든. 핸들을 잡으십시오. 싫어. 네가 조금 더 해. 아 맞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지? 제가 왜 방금 아 맞다 ACC 없지 라고 했냐면 이 반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적용되는 추세를 볼 때요, 보통은 ACC,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차선 중앙 유지가 들어가는 순서거든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지금 이번 렉선 스포츠에는 차선 중앙 유지를 넣고 아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안 넣어줬어요. 조금 색다르죠? 그래서 제가 차선 중앙 유지를 시켜놓고 ACC도 당연히 켜져 있는 걸로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ACC를 아직도 안 넣어줘? 아직도 안 넣어줬다고? 그거 좀 넣었지 라며 좀 아쉬움을 피하고 계시죠. 이 밖에도요, 이번에 부분 변경되면서 추가된 안전장비가 뭐가 있냐면요, 후측방 접근 충돌 경고? 하여튼 뭐 이름이야 자동차 회사들마다 부르기 나름이니까.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주차장에서 차 후진으로 뺄 때 있잖아요, 저쪽에서 다가오는 차 있으면 알려주는 기능 이번에 들어갔고요. 또 안전 하차 경고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왜 우리 문 열려고 할 때 다가오는 차 있으면 알려주는 기능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들어갔고요. 아 맞다, 이번에 추가된 장비 요것도 있어요. 스웨이 컨트롤. 그 뒤에다가 트레일러 달았을 때 트레일러에다가 짐을 잘못 싣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배분이 잘못돼 있으면 제가 트레일러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마치 물고기 꼬리처럼 트레일러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스웨이예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커져가지고 운전자가 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더 흔들거리다가 사고로 이어지죠. 그걸 막아주는 스웨이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 아시죠? 요 차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팽이처럼 흔들리는 그게 이제 요인데, 그 요 센서가 트레일러의 흔들림을 감지해가지고 뒤 엉덩이가 좀 털리는데 트레일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구나 라고 차가 판단을 하면 이 4개의 바퀴에 브레이크를 따로따로 밟아줘서 살짝 그 트레일러의 흔들림을 미연에 막아주는 장비가 스웨이 컨트롤이라고 해요. 자, 이 정도면 주행 관련해서 이번에 달라진 부분은 얼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변경된 점 말고 그냥 이 렉선 스포츠 칸을 타면서 느껴지는 주행 감각, 얘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쓰고 있잖아요. 다른 픽업 모델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카렘 영상 중에 예전에 이 렉선 스포츠하고 콜로라도를 비교 시승했던 게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제가 그때 그 바로 연이어서 운전을 한 다음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둘 다 바디온 프레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프레임 바디 하면 딱 그 전형적인 느낌 있죠. 뭔가 유철이 땅 바퀴를 때렸을 때 차 전체가 똥 하고 울리는 그런 느낌. 콜로라도나 얘나 혹은 포드 레인저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똑같이 있는데 사실 이 바디온 프레임을 요리하는 능력만큼은 확실히 픽업을 오랫동안 만들어 온 미국 브랜드들이 잘하더라고요. 이런 똥 하는 느낌은 똑같은데 그게 훨씬 더 세련됐어요, 콜로라도나 레인저가요. 그건 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렉스턴이 뭐 다 안 좋냐? 그렇진 않아요.
승차감면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렉스턴 쪽이 더 좋게 느껴질 여지도 있거든요. 얘는 더 하체가 더 야들야들하죠. 그리고 바퀴와 차체의 일체감은 콜로라도가 조금 더 높은 듯 하고요.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픽업만큼은 미국이 종주국이고 쌍용이 아무리 RV 전문 브랜드이긴 하지만 그들의 역사에 미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또 변속기는 아이신 6단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따로 말씀드릴 게 없고, 자 그러면 이 주행 관련 말고 디자인이나 편의 장비에 있어서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그렇다면 외모에서 달라진 점을 먼저 볼까요? 지금 시승차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익스페디션입니다. 새로운 트림. 이 익스페디션 트림만의 특징,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 블랙 넛지바, 또 보닛에 새로운 가니쉬가 하나 추가됐고요. 또 휠도요, 원래는 20인치 블랙 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시승차는 지금 18인치 블랙 휠이죠. 지금 타이어랑 휠, 지금 이 시승차의 신발은 행사를 위해서 따로 지금 살짝 바꿔놓은 거고, 원래 익스페디션은 이 신발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또 뒤쪽 그 적재한 문 있죠? 거기 모서리에 SUS 몰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익스페디션 전용 배지도 달려 있고요. 아, 그리고 저기 뒷범퍼 모서리에요, 그 발판도 추가됐다고 하네요. 자, 이제 아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차가 잠겨 있죠. 이럴 때는 원격 제어로 차를 제가 열고 시동까지 걸 수 있거든요. 흔한 기능이긴 한데 이것도 이번에 추가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핸드폰 앱을 통해서 시동도 걸 수 있죠. 시동, 엔진 스타트, 1, 2, 3, 4. 그리고 문도 열어야지. 열림 전송. 1, 2, 3, 4. 갑시다. 자, 그 밖에도요, 여기 다른 메뉴로 들어오시면 차의 상태도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연료, 잔량, 뭐 시동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그 다음에 헤드램프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원격 차량 관리 제어, 요 기능이 9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포함된 기능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내비게이션, 또 텔레매틱스, 여기 SOS 버튼 있죠? 요거 누르면 이제 차가 사고가 났는지 에어백이 터졌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내주게 되고요. 인포콤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네이버 바이브에서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팟빵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여기 스마트 홈을 통해서 차에서 집에 불을 켜거나 보일러를 돌리거나 이런 것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니 뮤직도 있고, 또 음성 명령도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클로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인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날씨 알려줘. 내일 망원 일동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때때로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웃긴 얘기 해줘. 남을 웃긴다는 건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 하는 일이네요. 썩 재밌는 친구는 아니네요. 좀 사무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3D 그래픽도 이번에 좀 개선이 됐다고 하죠. 이런 거 오프로드 가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장비거든요. 자, 요 정도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이 시승차는 익스페디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익스페디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로팅 무드 스피커와 공기 청정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 순정 같지 않고 살짝 애프터마켓 용품 같은 느낌도 나죠. 요거랑 이 무선 충전 패드랑 요런 거는 살짝 애프터마켓 같아요. 뭔가 느낌이. 네, 오늘은 부분 변경을 거친 쌍용 뉴 렉스턴 스포츠 칸을 시승해봤습니다. 우리가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쌍용 어렵다고 마음에도 안 드는 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상품성 좋고 탈만해야 고르죠. 물론 뭐 쌍용도 빨리 정상화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좋죠. 하지만 내가 내 차를 사는데 차가 먼저 좋아야 선택을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렉선 스포츠, 또 렉선 스포츠 칸, 우리가 보통 K 픽업이라고 부르죠. 수입 픽업들에 비해서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편의 장비, 또 소재, 이런 점들은 수입 픽업들보다 렉선이 분명한 이점을 지니고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계기반 그래픽 세련됐어요. 이뻐. 수입 픽업들 이렇게 멋있는 계기반 가진 차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소재들도 그렇고요. 이런데 가죽 봐봐요. 이런데 가죽.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압도적으로 좋죠. 수입차들보다. 또 이번에 이런 오버헤드 콘솔 디자인도 좀 바뀌어서 더 멋있어졌고, 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운전자 보조, 반자율 주행 기능들, 이런 것도 분명히 수입 픽업들보다 렉스턴이 우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픽업이라는 차가 어떻죠? 그 뒤에다 짐도 좀 싣고 오프로드도 좀 가고 막 애지중지 아껴서 타는 차라기보다 본연의 목적, 레저라든가 험로 주행이라든가 이런 본연의 목적에 맞춰서 맘 편히 타는 차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기에 아주 적합한 차가 아닌가. 수입차보다 가격도 좀 싸니까 심적인 부담도 좀 덜 하고요. 그래서 K 픽업으로서 매력이 있다. 그래서 쌍용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는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